네, 안녕하세요. 통통 치는 차통의 김재용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요, E350 포매틱 AMG 라인입니다. 벤츠는 최근 몇 년간 E클래스를 앞세워서 수입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4년 만에 E클래스가 부문 변경으로 돌아왔는데요. 시승을 하면서 기존 모델과의 차이와 또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E클래스의 외관은 완전 변경 수준으로 변화했습니다. 이 350 AMG 라인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이 탑재가 됐습니다. 아방가르드나 또 익스클루시브 모델보다 좀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합니다. 또한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된 멀티빔 LED 헤드램프는 기존보다 날렵한 인상을 좀 자아내고요.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도 스포티한 디자인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. 후면부에는 수평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분할형 LED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고, 전면부 그릴과 함께 기존 모델 대비 좀 디자인 변화가 좀 크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내부에서는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 모습이 눈에 띕니다. 진보적인 디자인이 채택됐는데 터치 버튼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. 12.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콕핏 디스플레이의 모습도 보입니다. 계기판은 해상도가 높아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습니다. 또한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모델 중에서 처음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됐는데 이거는 이제 시승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컬럼식 기어 방식이 채택되면서 센터 페시아 디자인은 경쟁 모델 대비 좀 깔끔한 것 같고요. 또 AMG 나파 가죽 시트와 그레이 애쉬우드 트림 등도 한층 고급스러운 실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타통을 한 2주 정도 못했는데요.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화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감염을 우려해서 2주 쉬었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제가 볼보 S90을 지난주에 해가지고 오늘 이제 벤츠 E클래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좀 E클래스를 예전부터 좀 타고 싶었고요. 왜냐하면은 E클래스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. 그래서 작년에가 한 39,000대가 좀 넘게 팔렸고 2018년에도 한 33,000대 정도. 그래가지고 뭐 부동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 E클래스가, 그러니까 수입차 이제 베스트셀링가 통계를 내면 뭐 매월 1, 2등이 뭐 E300하고 E300 포매틱이 많이 이제 1위를 했었고요.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변경 교체도 있고 해서 아마 티구안이 지금 1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, 연간 판매로 봐도 뭐 굉장한 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 시장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. 작년 한 하반기쯤에 이제 보도자료가 왔었는데, 그때 이제 E클래스 10세대 모델이 이제 10만 대가 팔렸다고 우리나라에서. 단일 브랜드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. 보통 이제 수입차 판매 순위를 보면요, 연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만 대만 넘어도 뭐 1만 대 클럽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의미 부여도 하고 그러는데요. 또 1만 대 이상 판매한 브랜드가 그러니까 10개도 안 되거든요. 한 7개? 뭐 이 정도? 그런데 이제 E클래스만 해도 뭐 1년에 뭐 3만 대, 4만 대씩 팔리는 거 뭐 정말 대단한 거고요. 브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4만 대 넘게 파는 그 브랜드는 아마 벤츠하고 BMW 말고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많이 팔리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면서 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주행하면서요,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. 벤츠 이제 다른 차량을 탔을 때도 많이 느꼈지만은 계기판이 굉장히 좀 선명하고요. 그리고 푸르스름 하면서도 좀 시인성도 높고 또 좀 깨끗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화면.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노란색이라던가 뭐 초록색도 있고요, 뭐 파란색도 있고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차량들이 있어가지고, 다양한 색상들이 있어가지고 참 보기에도 멋지고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저는
볼보라든가 뭐 BMW나 아우디 뭐 이런 경쟁 모델에 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좀 인테리어는 좀 벤츠가 좀 약간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. 특히 이제 기어가 이제 컬럼식 기어가 있다 보니까 좀 센터 페시아 부분 디자인이 굉장히 좀 유려하다고 할까, 좀 선명한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듭니다. 근데 다만 제가 뭐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좀 만족하는데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조금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네요. 일단 이게 뭐 상하로 이게 나눠진 것 같은 구멍이 나 있는 이것도 약간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있고, 또 지금 보니까 스티어링 휠 모양이 이제 D컷이고요.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모양이 약간 동그래가지고 이제 그 엠블럼 쪽에 약간 이거는 뭐 포르쉐 느낌도 좀 들고, 이건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들어오면은 정말 멋지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벤츠를 산다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각별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실내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코너를 좀 돌고 있는데 그 벤츠 모델들을 이제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이렇게 좀 조향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는요, 부드럽게 이렇게 좀 스티어링 휠이 조작되는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쏘는 스타일보다 이렇게 좀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, 그러니까 벤츠가 굉장히 좀 선호되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벤츠의 그 디자인이 예전에 몇 달 전에 공개됐을 때 그때 참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제 외부 디자인은 이제 전면 그릴부터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자동차 커뮤니티 중심으로도 굉장히 또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모델이 좀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모델은 뭔가 좀 스포티해지고 약간 변화를 준다는 느낌은 있는데, 기존 그러니까 예전 모델 같은 경우가 좀 더 벤츠의 느낌을 잘 살리고 좀 벤츠의 어떤 정체성이 좀 드러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특히 예전에 이제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는 좀 사진을 좀 잘 못 찍었는지 더 그게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. 근데 실물로 보니까 사진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뒷부분을 봐도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. 특히 그 후면 램프.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예전 모델이 더 좋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모델은 좀 뭐랄까 좀 개성이 조금 없어진 느낌? 그러니까 가로로 길어졌는데 지금 모델은 그거는 좀 다른 모델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. 운전을 해보니까 뭐 생각만큼 그렇게 막 정수성이 뛰어나다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뭐랄까 이제 그 주행감이라던가 되게 좀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. 제가 예전에 뭐 다른 이제 뭐 벤츠 모델을 시승할 때는 주로 이제 강화도라던가 이제 강원도 지역을 좀 주로 갔었거든요. 왜냐면은 그때 그쪽 이제 길이 좀 구불구불하거나 아니면 뭐 언덕길도 있고, 그러니까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코스를 많이 갔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만족스러운 시승을 했었던 기억이 또 있는데, 확실히 스티어링이 좀 가볍네요. 이거는 내부를 둘러보니까요, 이게 지금 통풍 시트가 빠져 있네요.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. 저같이 이제 좀 땀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풍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없어서 아쉽고, 또 오늘같이 이제 좀 날씨가 추우면은 또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좀 없어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차인데 그런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능들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. 이제 벤츠도 한 2016년부터 계속 1위잖아요. 이제 수입차 판매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를 또 얻고 있고,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통풍이나 열선 이런 이제 옵션들을 좋아하는 걸 알 텐데 좀 상품 기획에 대한 좀 아쉬움은 조금 들고요. 오늘 벤츠를 타면서 약간 아이폰도 좀 떠오릅니다. 애플 아이폰. 그러니까 제가 예전 테슬라 시승했을 때 마치 이제 자동차계 이제 애플이라고 했었잖아요. 테슬라 보고. 그거는 이제 어떤 IT라든가 전자기기 어떤 감성적인 면, 뭐 전기차 이런 이제 혁신적인 면이 좀 이제 애플이나 아이폰이 좀 연상돼서 그랬는데,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가 정책을 써도 좀 잘 팔리잖아요. 왜냐면은 워낙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
뭐 애플이라는 어떤 이름값 그렇기 때문에 고가 정책이 잘 먹히는데 약간 벤츠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아닌가. 삼각별 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사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또 실제로도 많이 팔리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역시나 내비게이션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괜찮은데 내비게이션이 그나마.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하고 비교하면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좀 오래 들어가지고 이 세그먼트라고 하잖아요. 이쪽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올해 초에 이제 제네시스 G80 신형이 나왔었고 그 후에 이제 하반기에 뭐 볼보 S90 그리고 이제 뭐 BMW 5 시리즈 또 벤츠 E 클래스 이렇게 계속 이제 연달아서 나왔거든요.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이제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세그먼트 시장인데 뭐 신차 아니면은 페이스리프트가 계속 나와버리니까 아주 뭐랄까 비교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좀 계속 좀 비교를 해보고 싶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또 차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G80이 훨씬 낫죠. G80은 아마 제가 3.5 풀옵션을 했을 때도 한 7천만원 후반대 8천만원 정도인데 이차만 해도 8,880만원이고요 더 고가 모델로 가면 이제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. 과연 이제 이 클래스가 이제 어떤 수입차 시장을 좀 주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럴지도 좀 관심이 좀 가고요. 근데 아까 말했듯이 G80 같은 경우가 3월 말에 출시를 해서 한 8개월 동안 한 45,000대? 거의 뭐 한 달 동안 6,000대 페이스로 좀 팔리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볼보 S90도 뭐 손흥민의 차 이래가지고 또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뭐 BMW 5 시리즈도 뭐 전통의 강호기 때문에 뭐 이 클래스하고 맨날 1, 2를 다퉜던 그런 모델이잖아요. 뭐 510 같은 경우는. 그래가지고 과연 이 클래스가 계속 1위를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 것 같고 확실히 이제 AMG 라인이다 보니까요. 디자인도 이제 좀 더 약간 젊은 감각이고 스포티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 취향은 이제 아방가르드거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익스클루시브가 어떤 벤츠의 어떤 이 클래스를 상징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고 저도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각별 크게 달린 그 그릴에 그런 아방가르드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. AMG 라인보다는 제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 그릴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만약에 산다면 저는 이제 뭐 250 뭐 아방가르드나 아니면 이제 350 같은 경우는 뭐 익스클루시브 아방가르드 이쪽 모델로 좀 사보고 싶어요. 지금 앞에도 예전 모델 이제 220D가 좀 지나가는데 정말 벤츠 많이 보이잖아요. 강남에 가면은 이 클래스 같은 엄청 많이 보이죠. S 클래스도 많이 보이니까 정말 강남 소나타라고 많이 그러잖아요.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정말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. 물론 이제 벤츠 E 클래스가 한 6천만원 뭐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가 모델인데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 보면은 참 저도 좀 다양한 생각이 좀 들고요.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게 좀 페달을 밟아 보니까 지금 가속 페달,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약간 옆쪽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. 다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공간이 이게 넓지가 않아서 딱 다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붙어버리네요. 이 점은 조금 아쉽고요.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약간 그 우드 느낌의 이 재질도 굉장히 좀 돋보이네. 이 옆쪽하고 이제 센터페시아 이 양쪽 보이는데 좀 이것도 좀 괜찮은 어떤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엑셀이나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밟혀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이게 딱 반응을 하니까 뭔가 좀 쉽게 제어가 되는구나 이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요, 이제 그 에어 클리닝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미세먼지를 이제 감지하고 이제 그런 기능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만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게 뭐 우픈 것 같기도 하고요. G80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주행 감성은 벤츠 이제 E 클래스가 좋은 것 같아요. 더 만족스러워요 지금요. 계속 제가 뭐 조향감, 뭐 주행감 얘기했지만
G80보다는 좀 난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뭐 전면부나 이제 그런 뭐 측면부, 후면부 디자인은 모르겠어요. G80이 이번에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런 감성적인 면 이거는 이제 좀 벤츠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제 자동으로 뜨는데요. 뭐 G80에서도 봤었지만요. 그러니까 이게 아주 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. 그래도 조금 더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굉장히 좀 운전할 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AR 내비게이션이 각 자동이 되면 이제 원래 있던 주행 경로 그게 이제 분할되면서 좀 작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편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도 좀 판매량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뭐 제가 뭐 통풍이 없고 뭐 열선이 없고 또 디자인이 예전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해도 또 사실 분들은 다 살 것 같고요. 또 어쨌든 매력이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좀 이 세그먼트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벤츠는 이제 후진기어 넣었을 때 이제 후방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또 선명하고요.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골목길, 약간 시장길 같은 길을 좀 갔는데 서라운드 뷰 기능이 아주 잘 돼 있고 화질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안전하게 또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거는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시승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.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주행감도 굉장히 좋았고요. 특히 그런 또 조향에서도 좀 만족스러운 성능이어가지고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왜 이 클래스가 그동안 잘 팔렸는지 또 지금 페이스리프트도 인기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좀 통풍과 열선, 그러니까 스티어링 열선이 빠진 게 좀 아쉽고요. 또 디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예전 모델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네, 뉴스마토 김지영이었습니다.